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는 바로 교도소에서 상담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김양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선생님. 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이야기는 다소 좀 듣기 힘든, 좀 폐쇄적인 공간이죠, 많이. 네, 교도소입니다. 그쵸. 이게 제가 많이 돌린다고 돌렸는데, 저도 떨려요.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일단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고 상담을 일반 분인 김양희님께서 하게 됐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전에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똑같이 그 시기에 겪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경력에 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석사 마치고 박사를 바로 가지 않고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병행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전공이랑 과제랑 같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이 형사정책, 그리고 법학, 범죄학, 경찰 뭐 이쪽 파트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랑 또 교정시설 수영장 이쪽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제 교정시설에서 심층 면담 가서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어떤 남성분 면담할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남자분과 저희가 마주보고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연구진 쪽에서 저 포함 3명, 그리고 대상자 1명, 교도관 1명. 네. 네, 교도관은 무조건 필참이거든요. 이분 없으면 저희 못 들어가요, 진짜. 위험하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대처도 어렵고, 그쵸.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 이렇게 그 필기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필기구로? 연필이 날카롭잖아요, 예. 그래서 연필도 뾰족하게 못 깎아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정관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못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연구진 3명, 교도관님 1명, 그리고 대상자.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취하면서 얼굴 보고 좀 타이핑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질문을 끌어갈까 이제 잠깐 또 제 앞에 놓여진 종이를 보고 다시 그 남성분을 보려고 눈을 딱 이렇게, 눈길이죠. 눈길을 딱 네. 보는데 발이 보이더라고요, 시선에. 그러니까 제 눈높이에 발이 떠 있는 거죠. 그 앞에, 그 대상자와 저 사이에. 근데 이게 창백한데 되게 통나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만약 제가 병원 영안실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것을 본다면? 예. 그런 느낌. 나 진짜 그렇게 소름 끼치는 발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이 발이 눈앞에서 흔들흔들 이러니까 면담자 얼굴이 안 보여요. 이제 그걸 못 본 척 하려고 해도 멀미가 나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서 흔들흔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쉬다 하시죠 이러고 휴식을 했는데,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눈앞에 지금 발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 스트레칭 할 때 고개 위로 들어서 이렇게 목 운동 하잖아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예, 고르는 척 하면서 눈 앞에 발을 따라 점점 시선을 천장 쪽으로 제가 옮겼어요. 이렇게 발 옷자락 조금 더 시선을 올리니까 늘어진 손 더 올리니까 천장에 아예 딱 붙어 있어요. 예.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냐면 목 뒷덜미가 딱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목 뒷덜미가 천장에 붙어 있는 채로 서서 발이 제 눈앞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개는 앞으로 또 숙여져 있는 거죠. 목 쪽이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흔들흔들하면서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 면담하는 남성분을 보면 눈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얘가. 예. 그러니까 도끼? 살기? 저는 진짜 그런 눈 어떻게 뜰 수 있지? 싶을 만큼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예.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이분이 아마 피해자고 이 면담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물건 훔치고 피해자를 해하거나 또는 몹쓸 짓을 하고 해했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추측을. 이제 혼자 추측을 하다가 이분 개인 기록지를 봤어요. 예. 처음에 이제 대상자들의 기본적 신상은 저희한테 주거든요. 예. 그래야 저희도 대부분은 이제 구조화된 연구 주제에 맞는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그 응답하시는 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또 질문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예.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때 이거를 저희가 보지를 않으면 이분들의 그런 예민한 구석을 잘못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은 면담 자주 오세요? 면회 자주 오세요? 근데 가족이 없다거나 이래버리면 이게 커지니까 이분들의 또 감정 상태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는데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못 받고 죄명만 봤어요. 네네. 근데 그 죄명이 그냥 몹쓸 짓이었어요. 네, 그걸 보고 뭐 만약에 이분이 그 행위를 한 다음에 실수로 좀 목숨까지 해했다고 한다면 치사가 붙을 것이고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조금 더 직관적인 죄명이 붙을 것인데 그냥 단순 몹쓸 짓이었거든요. 그 죄명이. 그 성적인.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여성은 누군가를 따라서 들어온 영가인데 면담실에 자리를 잡았거나 그냥 여러 명이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 수영하신 공간이 그래서 그냥 바깥 사람들 오니까 따라 구경 왔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날은 마칠 때까지 모니터 화면만 보고 그러니까 잠깐 고개 들어도 수영자 얼굴은 거의 못 봤어요. 계속 눈앞에서 발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러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면담을 마치고 여기가 근교가 아니라 저 지방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면담 일정까지 있어서 근처 숙박을 했어요. 예. 이제 같이 간 연구진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간 연구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몇 번째 면담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했다고. 어머. 이게 변호사, 판사, 검사들은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사법고시 뭐 이런 게 몇 기, 동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공판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너 연수원 몇 기야 하면서 판사님들 엄청 깍듯이 하고 막 텃세 부리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이 변호사님도 사시 출신이어서 그럼 기수 동기가 있는데 동기 사무실에서 이분 변호를 맡았었대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범죄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가해자가 판결 선고를 받고 확정될 때까지 살아 있었대요. 예. 딱 거기까지 보고 판결 선고 난 날 7일 뒤에 목을 이렇게 넥타이로 하시는 그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넥타이로. 예. 이 다음은 제 추측인데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시간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소할 수 있는 기간. 나 억울하다고 더 높은 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을 7일을 주는데 이 7일 안에 그 어떤 제스처가 없으니까 선고가 확정이 된 거고 이거 확인하고 나서 그냥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은 굳이 왜 일주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시에. 피해자도 많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근데 각오는 좀 했었어요. 공간이 그래요? 공간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창 많이 볼 시기이기도 했고 네. 공간이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생을 마감한 그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 어떤 가해자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미련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건 느끼기에. 엄청난 미련이 되고 원한이 되겠죠. 어떻게 이제 원한 풀고 올라가라 해도 그게 마음처럼 쉽겠어요. 그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령처럼 그냥 계속 계시는 분 제가 얘기를 조금만 해서 그렇지 어떤 곳을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가면 한 모서리에 계속 계신 분도 있어요. 모서리에만? 네. 근데 누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봤어요. 그분 한 자리에서. 근데 하필이면 이제 입구 쪽이 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저 진짜 그랬었거든요. 아이고야. 좀 두 번째 이야기는 네네. 이제 여성 수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만 이제 구금이 되는 그 곳. 네. 예. 교도소가 따로 있죠, 이분들은. 근데 이게 분위기가 대상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진짜 묻는 말에만 대답해서 대화 절대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죽어라 억울하다고 막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확 난동풀인 분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예. 진짜 목숨 걸고 갑니다, 저희는. 뭐라고 난동을 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좀 내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분.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누명을 쓰고 이러면 저희 관할 바뀌다. 그런 역량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확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어이구야. 의자 막 집어 던지고 그냥 그래서 그분 그냥 내보냈었어요. 교수님. 예. 그래서 다음 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 여자분은 오히려 저희한테 친근하게 하시고 엄청 살갑고 막 저희한테 질문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어머 애기 같다. 피부가 어쩜 그래요? 결혼했어요? 연구원님 20대예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보통 저는 옆에서 보조하는 다른 총괄 연구원님 계시고 이분이 진행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쩌리처럼 있는데 이분이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그냥 옆에 앉아서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평소에 그런 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네. 그걸 토대로 이제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꼬박꼬박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해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제스처를 하잖아요. 여성분들 이제 머리를 쓸어 넘긴다거나 너무 재밌어서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뭐가 툭툭 자꾸 몸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야? 예. 그러니까 머리 한번 쓸어 넘기면 저 멀리 덩어리 같은 게 툭 웃다가 박수 한번 치면 뭐가 또 툭.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뭉치더라고요. 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막 꼬물꼬물 기어요. 근데 이게 합쳐지고 보니까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아기 모습은 아닌데 얼굴이 막 몸이랑 녹아가지고 짓무르고 우리 상처 같은 것 떼면 짓물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온몸이 그래요. 막 고름도 있고 얼굴도 안 보여. 아니면 반만 보이거나 눈 하나에 그냥 막 녹아내려 있거나. 근데 이게 뭉치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몇 명 정도로 보였어요? 제가 막 다 세지는 못했는데 7, 8? 예. 근데 얘들이 다 꼬물꼬물꼬물 기어서 책상을 타고 올라와서 의자를 타고 올라와서 여성분의 쑥 흡수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도 애들이 막 흡수되는 그 과정에도 또 뭐가 덩어리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연속 도미노처럼 7, 8이라 말할 수 없는 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흡수되면 흡수되는 대로 또 움직이면 또 덩어리는 툭 떨어지고.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생긴 버릇 중에 한 개가 평소엔 너무 많은 분을 만나니까 자세히는 안 보는데 이렇게 뭐가 눈에 딱 걸린 날에는 죄명을 좀 자세히 봐요. 일부러라도. 네. 맞나. 왠지 다 연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있는 건지. 근데 이 여성분도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린아이를 때려서 결국에는 좀 죽이고 그냥 이쪽 분야의 범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너무 기괴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에는, 예. 네. 뭐 물론 좀 원한이 많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너무 소름이었던 게 이분이 저한테 막 질문하고 잡담하고 하실 때 저보고 피부가 진짜 좋네, 아기 같다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도 아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와,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 나이로 보이냐고 예. 이게 다 애기들 먹어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아니 지금 이게 죄명이 있는데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진짜 심하게. 막 아기랑 피부랑 어쩌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이와 관련된 제명이 있으신 분이 나한테 아기 같다 어쩌다 하는 것도 기분 되게 이상하고 예. 그 와중에 뭘 먹었다고? 이게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미쳤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애를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다. 연구원님 내가 어떻게 먹었는 줄 알아요? 미혼모들은 아기 흔적이 없거든. 걔네들한테는 아기들이 짐이거든. 걔들한테 받아오면 돼. 걔네한테 애 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와.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를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푹 고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뒤에는 말씀 안 드리고. 예. 그래서 진짜 벙 떠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걸 듣던 교정관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성실히 답하고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화내면서. 예. 제어를 해주신 거죠. 이걸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교정관님이 너무 신경 쓰지 말어라. 저번 재판 받을 때부터 계속 저랬다. 네. 옛날부터 처음 심신미약 있어서 하는 소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차를 타고 조금 나왔는데 우리 속 안 좋다던 총괄님이 하시는 말이 저분 보니까 괜히 생각나서 속이 안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아까 그분 너보고 한 말 그거 놀리려고 한 말 아니다? 아닐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러니까 이 총괄 연구원님은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결과에 대한 정보라면 과정부터 처음 인지, 수사, 개시, 단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근데 이분이 처음 때부터 그랬대요. 저 말을. 근데 이제 처벌이라는 게 자백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옛날부터 고문치사나 이런 게 많아서 우리는 부수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걸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래요. 제가 다 돌리고 삭제는 했지만 어떻게 아기를 얻고 어떻게 먹고 했던 그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예.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죽였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돈을 주고 이게 너무 구체적이니까 너무 긴가민가 하시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증거가 없고 이제 이분도 재판 기록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변호사 수임할 때 가서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했던 말들인 건데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개인의 주장이었던 거고 사실 그게 법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속이 메스껍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계속 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 제가 본 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애기 귀신들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녹아있는 모습이라던가 와, 인원수라던가 이런 게. 끔찍하다, 이거, 진짜로.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이걸 나갔지만 이것만한 건 있을까요? 물론 더 없을 것 있기는 같아. 한데. 아, 더 있어요? 있어요. 엄마. 이거 되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만 추려왔어요, 오늘. 3개 정도만. 그러면 또 다른 건 어떤 건가요? 이번 거는 짧고 무섭지는 않아요. 요거는 그냥 네, 남성분을 면담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분을 만나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런데 이 남성분을 면담할 때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면담 내내 옆에 앉아서 이게 발을 앞뒤로 막 발장구라고 하죠, 우리. 아, 그렇게 어린 막 아들. 예. 네,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별거 안 해요. 뭐 수영자를 죽어라 쳐다본다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딱 한 개. 계속 책상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자꾸 그려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그리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날짜 셀 때 하는 거 있죠. 1시에서 5시 방향으로 줄 이렇게 4개 긋고 11시 방향에서 5시 방향으로 줄 1개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으면 5일 날짜 세고 하는 거. 짝대기 긋는 거. 네. 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진짜 한 개도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나 하다가 또 제 거 집중하다가 다시 봐도 또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담 마칠 때 이 수영자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이 단발머리 여자아이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제 자리에 있던 그런 서류 뭉치를 얘가 팍 쳐버리더라고요. 예. 후두둑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드라마 같았던 게 제가 이걸 주워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떨어진 서류들을 봤더니 뭐 판결문이랑 뭐 체포 구속 뭐 기각 1차 공판 2차 공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숙소 가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러고 챙겨두고 밤에 가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뭐라 돼 있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딱 눈에 뜬 게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라는 글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아까 면담 때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자기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웠고 천만다행이고 불구속 기간 동안 내가 뭘 했고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했고 합의를 내가 직접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왜 이게 의아했냐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게 미결 구금 일수 산입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이러면 우리가 무죄 추정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당시에 구금됐던 것들은 내가 판결을 받았을 때 뭐 징역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거기에 더해줘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불구속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면담 때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는 미결 구금일수로 산입한대요. 이분은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걸 산입한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총괄 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들어봤더니 이거 판결서 오류난 거라고. 그거 경정 신청해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정해진 형을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빼주는 거예요. 그 60일. 예. 그래서 이 얘기가 그 날짜 세는 그게 저한테 그거 알려줬던 건가? 빠질 것도 없는 게 빠졌으니까 더 해야 된다는 말로 옆에서 계속 날짜만 세고 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건이었죠, 이거. 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김양희님께서는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냥 상담만 하면 그 사람의만 이야기를 듣지만 옆에 귀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유추가 되잖아요. 연결 지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아, 특히 이제 얘가 그 공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라 뭔가 같이 왔다는 느낌? 네. 그런 게 보이면 좀 유심히 보려고 하죠. 그런 행동을.
그러면 좀 네. 더, 아, 이것도 충격이다. 어떻게 이렇지, 사람이? 이런 것도 있나요, 또? 이번 거는 이제 남성 수영자에 대한 건데 이분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제 연구진 3명에 교정관 1명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영자가 들어오실 때부터 눈에 너무 들어와가지고 진행하는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성 1명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는데 머리가 아예 한물이 돼서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예. 근데 죄명 딱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그런 성에 관련된 그런 행동 미수와 사람을 해친 행위 경합 그리고 훼손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경합범이었어.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자꾸 반항하니까 뭐 더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남자 뒤에 계속 서 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 진짜 이게 계속 쳐다봤으면 안 됐는데 너무 그 형색이 충격적이니까 제가 자꾸 눈이 갔던 게 화근이었죠. 네. 네,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후다다다닥 하면 제 옆에 탁 오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는데 근데 제 귀에 대고 막 뭘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계속 듣다 보면 들려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진짜로 내가 잡는다 내가 줬다 내가 줬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아, 무서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 제가 나 몽둥이로 쳤어. 제가 나 졸랐어. 제가 나한테 몹쓸짓 하려고 했어. 제가 나 졸라 죽였어.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되게 빠르게 내가 어떻게 죽였냐 내가 몽둥이 쳤어 내가 졸라 내가 몹쓸짓 하려고 내가 졸라 죽였어. 이걸 계속 해요 귀에 대고. 미쳤다. 예. 그러다가 딱 멈추더니 그 남성 뒤에 가서 넥타이에 목 확 걸어요 목에. 오, 그걸 줄을. 막 당겨요. 네, 스스로. 그러다가 또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내가 몽둥이 쳤어. 제가 나 몽둥이 쳤어. 또 이걸 또 해요. 예. 이러다가 제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이 남성분이 저한테 죄책감이 너무 들고 너무 괴롭대요. 밤마다 꿈에 나와서 피해자가 날 그렇게 조른대요. 예. 지금도 목이 너무 칼칼하대요. 예. 근데 이 말 할 때 그 여자가 뒤에서 또 그러고 있었거든요. 쪼르고. 예. 네. 그래서 이날 이 면담 마치고 또 자료를 뒤져봤죠. 근데 뭐 사실관계는 그 여자 귀신이 제 귀에 대고 한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부엌으로 가니까 뒤에서 다시 걸어서 죽이고 몽둥이로 또 확인사살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굉장하구나. 학을 뗐죠 진짜. 진짜 뭐 더한 사건들도 많으면 많지만 근데 장난 아니었죠 이분도.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심층 면담을 갔는데 그분이 면담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이감되신 건 아니에요. 이감은 아닌데 정확히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언뜻 듣기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갔나?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괴로워서 스스로 그러셨을 수도 있고 근데 자꾸 목에 그렇게 걸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굳이 저한테 와서 말 안 해줘도 되기는 한데 그 여자 연가가 제 추측이죠.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김양희 님이 보고 듣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은 뭔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대체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항상 자신들이 사고 나던 그 순간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일 마지막 순간. 억울함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 순간에 대한 그 감정을 되게 많이 표현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죠.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네.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흉악 범죄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름이 네. 많이 알려진 흉악 범죄자도 만난 적은 있어요? 혹시? 그 얘기들을 제가 다 뺐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실관계를 제가 아무리 비틀어도 특수한 그런 시그니처가 있으시면 이게 튀더라고요 결국에. 이거 너무 또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저기 꼬비님이 표식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 이마에 빨간 표식? 네네. 그걸 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꼬비님이 말한 게?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낙인이라고 봤거든요. 라벨링. 예, 왜냐하면 저는 이 표식을 일반인들에게서 본 적은 없어요. 네, 물론 제가 전부를 보는 게 아닌 만큼 절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 이게 일반인에게 제가 봤다면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피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고시원 스토커 이런 얘기할 때도 일반인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꾸비님 뭐 생물학적 범죄 이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태어나면서 유전이라던가 뭐 이 집안에 범죄자가 많던데 이 생물학적 범죄학에 따르면 이 후손들도 범죄가 많을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꼬비님 말씀에도 피해자 아버님 꿈에 아기가 나와서 빨간 도장 찍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후천적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이 표식을 교도소랑 보호관찰소에서만 봤거든요. 진짜 보여요, 그게? 전 몇 번 봤어요, 이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인주 도장은 아니고 이게 되게 그래픽 넣은 것 같은 빨간 빛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우리 예. 되게 클래식한 영화 보면 편지 봉투 봉합할 때 촛불 아. 우겨가지고 도장 딱 찍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신 분도 있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이마에 가려 있으신 분? 아니면 목 쪽에 있으신 분들도 제가 화장실 갔다 들어오다가 옷깃 뒤에서 본 적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범죄자로서의 그런 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양님 생각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그런 낙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한테만 생기는 낙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저는 제가 봐왔던 그 기준에서라면 어느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인 것 같아요. 아, 뭐 절도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놔두고 진짜 악랄한 범죄? 진짜 누가 봐도 인간 아니다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면 쌓이고 쌓인 사람? 아, 제가 연구과제 이런 거 하면서 전과 56번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56번? 그러니까 뭐 조금 전처럼 경합범 이렇게 죄 여러 개가 들어가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교통사고 하나에도 하나 생긴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 딱 그거 보고 제가 카운트 잘못한 줄 알았어요. 컴퓨터가 예.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보면 이분은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을 해한 사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부 다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왜냐면 아까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또 그 해하고 그렇게 했던 여자분 이마에는 없었잖아요.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다른 이 세계에서는 그분들의 기준이 또 있는 건지 예. 또 이게 제가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또 예단할 순 없더라고요. 길 가다가는 전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보였으면 말해주고 무섭겠다. 싶어요. 얘 따라다니다 보면 뭐 한 건 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 이게 있구나, 그 낙인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많이는 못 봤지만 아마 저는 계속 이런 분을 특정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게 좀 쉽게 그나마 자주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이거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만 가지고 오신 걸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런 것만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꼬비님도 저한테 저번에 그랬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별게 아닌 이야기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근데 똑같은 것 같네요.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센 걸로 하나 가지죠. 어차피 너무 센 세면 거요? 제가 날려버릴 테니까 센 거 하나 그럴까요? 한번 막판 가고. 예. 그러면 이번 거는 남성 여성 골라주세요. 그러면 일단 남성으로 가요. 예.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분은 젊으세요, 되게.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되게 좀 시작이 임팩트가 강하셨거든요. 예. 처음에 딱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어깨에 그 팔,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그 들어와서 또 저건 또 뭔가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얘도 뭐가 이상한 게 있으신 분인가 이러고 있는데 앉아서 이제 뭐 필기 작성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딱 숙이는데 목덜미에 얼굴 하나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가 좀 또 필기하다가 제가 막 타이핑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분 한번 보면 팔이 없고 그 자리에 발 하나 뭐 요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는 길에 뒤에 따라가는데 보면 또 왼발 하나 뭐가 이게 다 보이진 않은데 신체가 따라다녀요 이분이. 예. 그래서 저분은 되게 뭔가 뭐 이러고 있다가 제가 너무 이때 놀랬던 게 저희가 이제 바로 음료 같은 걸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작은 아이스박스 같은데 물을 몇 개 넣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거기를 딱 열었는데 제가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그냥 안에 그 이런 신체들이 들어있는 게 전 보였거든요. 그 저희 거에. 그래서 탁 던져버렸는데 총괄님이 왜 그래? 해서 보니까 그냥 저희 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면담을 끝나고 제가 또 찾아보는데 이분은 본인의 삼촌을 13등분 사셨던 분이었어요. 본인 삼촌을요? 네. 왜 이유가 뭘까? 혼내서. 자신을 혼냈다고요? 네, 이제 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오래 있었는데 학교 후배랑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 삼촌분이 들어왔는데 얘가 자고 있는 게 한심해 보이셨대요. 삼촌분이. 예. 그래서 이제 발로 막 툭툭 차면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겠다. 난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삼촌을 해하고 유기하려고 아이스박스를 사와서 시멘트랑 사와서 그다음에 목부터 몸통, 아랫배부터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부터 양쪽 무릎까지, 무릎부터 발까지, 팔은 팔 위쪽, 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분하는 건 사실은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지 아닌가요? 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모든 건 다 뉴스에서 다루진 않으니까요. 그쵸. 그때 그런 걸 다 다뤘으면 아마 꼬비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한 것도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게 또 그렇게 안 올라오는 걸 수도 있죠. 못 올려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도 안 하고 기자분들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 법정에. 네. 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만 좀 이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주에서 그 씨름 선수 하시던 분 그런 거 공판할 때 근데 그분도 엄청나십니다. 제가 뭐라 말을 못 드리지만. 아니 근데 그냥 단순 이유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와 그건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궁금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 귀신을 떠나서 이 범죄만을 놓고 얘기하면 그냥 술 먹다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한다고 오해해서 죽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지금 죽은 것처럼 이제 내가 외도를 해서 남편을 죽이고 싶은데 그 약초 같은 게 있어요. 부자 달인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먹여도 안 죽이고 수면제 먹여도 안 죽여서 3번 3일째 내에는 결국 그냥 졸라 죽이기로 한다. 뭐 이런 식도 있고. 이거는 그분들의 비밀이 아니라 판례 같은 데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러니까 딴 세상 같죠, 진짜로. 진짜 다른 세상 같아요, 진짜로. 진짜 면담하다 보면 제가 교정관님 한번 빠지고 여성 수용자들만 설문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짓궂다 좋게 말하면? 괴롭혀요. 여자 쪽 그쪽 가면? 남자분들은 제가 혼자 남겨진 적이 없는데 여성들 가면 뭐 갖다 달라 했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성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갈 때 치마 입고 가지 말라 하시거든요. 예.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건.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게 바지 입고 꾸미지도 말고 최대한 꾸미지 않는 상태. 네, 관심 없을 모습으로 가라고. 오늘 이야기도 어쨌든 순환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아까 그 이제 아이 그렇게 했던 여자 성대모사 하실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요? 와. 그때 기억에 남으신 거잖아요. 그런 말투 같은 게.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어요. 막 끝도 언니 되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귀신 들려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맨 사람이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지? 그냥 처음에 왜 이러지? 혹시 어디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왜냐면 이때 과제도 약간 그 치료 감호소 가기 전에 약간 정신적으로 이게 있냐 없냐 그런 걸 위주로 좀 같이 가지고 올 때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했었고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도 했었고 이게 연구 대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범주에 들어가 있던 분이 아닌데 예전에 저희 신림동에 있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저를 탁 잡으시고는 저 앞머리 잘랐는데 앞머리 어때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 보면 진짜 귀신들이었나 싶죠. 아, 그럴 때.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밝네요, 일단은. 가능하면 그런 편견 안 가지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밝으면 그리고 근데 대화 주제가 밝은 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지. 밝은 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개인 성향이니까요. 근데 주제가 지금 애기 피부니 내가 아기를 좋아한다니 제가 아기 피부라니 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 네. 김양희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김양희님도 저랑 이야기 나눠봐서 비방용이든 뭐든 한번 좀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이거. 네, 프리하게 풀어드릴게요 카톡으로. 지금 저도 많이 절제가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런 공포도 있다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지만 그게 또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연기할 때 김양희 님도 진짜 얼마나 그게 기억에 남고 했으면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잘 하실까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저는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